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2020년이 되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뇌파를 읽어서 생각만으로도 문자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미래 사회 모습을 연대별로 예측을 한 새로운 형태의 전망서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가의 저자 박영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가, 다른 미래 전망서들과 좀 다르게 연대기별로 특별히 구성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10년 단위로 묶어서 2014년부터 2130년까지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기존의 전망서는 경제, 사회 변화에 따른 이런 각종 기후변화, 과학기술이 어떻게 진보되는지 다양한 주제별로 엮여서 소개를 했는데 네네. 이런 방식도 흥미롭지만은 모든 전망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있고 어떤 영감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네. 이제 2014년도 오늘 내일 이틀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5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한 2019년까지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나오는 이런 기술들은 우선 DNA 게놈 지도라 그러죠. 이 정보를 읽어서 네. 소리 속도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로 미래의 자신의 질병을 미리 파악해요. 당뇨가 어떻게 몇 살에 오는지 예방 가능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 구글 안경이 이미 나왔고요. 제가 네. 써봤는데 구글 렌즈도 이미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가 나오고 이제 헤드세트가 나와가지고 VC 네. 가상현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진정한 제조업 혁명이 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네네. 이미 4D 프린터까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재료와 부품을 동시에 프린트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세상이 온다라고 봐요. 이미 드론이라든가 무인 자동차, 우주용 로봇, 우주에 가서 이미 프린트를 하고 있죠. 이 인공지능하고 함께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요. 네네. 세상을 바꾸는 이 무인 비행기는 앞으로 택배 산업 등등 다양한 산업을 삼킬 것으로 봅니다. 네. 사실 대기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등장한 것이 21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에서 29년까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지 예상을 해보시나요? 저희는 40년 전에 이미 농경시대, 그 다음에 농경시대는 식량자원을 팔다가 산업시대는 기계를 팔다가 정보화 시대에는 이제 인터넷 속에서 정보를 파는 기업들이 이제 대거 부상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2020년부터 아까 무인기, 드론이죠. 무인 자동차, 3D 프린터, 인공지능 로봇 등등 다양한 이 수명 연장 기술까지 인조 합성 바이오 또는 인조 합성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인터넷 속에서 팝니다. 엑스프라이즈 재단의 이 피터 디아만데스는 그 무엇보다 인터넷 시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인터넷 기업이 크죠. 약 20억 명이 현재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2020년 5년 후가 되면은 70억 명, 50억 명이 더 많은 고객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해서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같은데 무료 콘텐츠만 올라가는데 이제 구글, 페이스북 이런 합친 타이타닛이라는 포탈이 또 나옵니다. 이거 한국인이 개발했어요. 자기 지식을 100원, 200원에 팔 수 있는 거죠. 경험과 지식을 파는 시대가 온다, 앞으로. 네. 그래서 교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 네. 누구나 다 교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예전에 초등학생 때 그림 그리면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잖아요. 예, 그때 세상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거죠. 예, 지금. 이제 네. 지금 이런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 같은 건 없으면 답답해서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 글래스도 나왔고 렌즈도 나왔고 가상현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15년 뒤 2030년부터 39년 정도에는 또 어떤 게 나올까요? 저희는 한 2025년, 2030년부터는 이제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요. 모든 기기가. 예. 그래서 2080년대 PC로 인간에게 점점 이제 가까이 다가오다가 PC가 책상까지 왔잖아요. 그다음에 휴대용으로 이제 막 들고 다니다가 노트북이 또 무거워서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또 몸도 가까이 이제 구글 안경, 구글 렌즈, 콘택트 렌즈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것도 불편하다 그래요. 렌즈도 또 빼놔야 되기 때문에 네.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찌로 이미 쏴서 휴대폰을 손에다가 팔에다가 보는 것도 있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예, 2030년에는 바이오 컴퓨터가 대거 나와서 모든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몸속으로, 네. 모든 기기 컴퓨터가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도 태국에서 엄청난 양의 홍수가 나면서 이 홍수가 사실상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강물이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2040년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이제 보편화가 됐어요. 누구나 다 대부분 지구가 더워진다고 믿죠. 2040년이 되면 미국이 열대지방이 됩니다. 2060년이 되면 적도지역, 뭐 지중해라든가 아랍 지방에는 피부가 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온도가 높아져서 많은 네. 사람들이 국가를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간다 또는 이주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자동차는 이제 대부분 전기차로 다 갔고 자동차를 많이 사지 않고 빌려서 렌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또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열차, 새로운 열차라는 게 있어서 ET3 또는 뭐 하이퍼루프라고 하는데 6,000km 또는 3,000km로 달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축산농가입니다. 사실 네. 그 축산농가를 줄이면서 배양육, 고기를 배양해서 각 가정에서 배양해서 먹어요. 곤충이라든가 이런 걸로 단백질을 또는 채식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 하는 기후변화의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이제 석유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 그리고 2059년이면 이제 캐낼 석유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그때면 이제 완벽하게 대체 에너지가 가동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지금부터라도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어떨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12월 초순에 영국에서 솔라 클로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솔라인데 네. 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솔라 패널을 장착해가지고 주차장에 휙 덮어요. 저기서 저쪽으로 던져가지고. 네. 그래서 영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의 3배로 주차장만 덮어도 가능하다 이런 발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무해한 솔라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또 가정용 에너지 저장 기술 이제 뭐 우리 냉장고처럼 에너지를 스스로 저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핵발전소, 화석발전소 이런 발전소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 저희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2060년부터는 더 이상 나라 간의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전 세계 언어의 절반이 소멸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언어는 이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BCI 이런 기술로 내가 말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텔레파시 기술로 확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 네. 2045년부터 이런 기술들이 거의 대거로 등장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뇌에 저장된 지식을 타인에게 뭐 전송하면서 꼭 언어를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언어가 크게 필요 없어지고 2045년 싱귤레리티가 오면은 싱귤레리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모든 기술이 진화한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큰 글로벌 브레인 같은 데서 지식을 다운로드 받고 예. 업로드하고 또 애플 같은 데는 I think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다양한 영화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이제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이런 기술 개발 중에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유엔 미래 보고서 시리즈 등 다양한 미래 전망서를 발표해 오고 계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집필 계획은 또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유엔 미래 보고서를 8건을 냈어요. 매년마다 유엔 미래 보고서 뭐 2020, 29, 3040, 2045가 며칠 후에 나오고요. 예. 저희가 또 타임라인, 미래 타임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네. 년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래 타임라인 2100 뭐 이런 것들을 집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미래 전망을 나타내는 이 도서들을 보면요,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그렇죠. 많았는데요. 구체적인 연도로 제시가 돼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이 대체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는 어떻게 변해가는가의 저자 박영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